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이고요. 화요일 밤 11시입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오늘도 목이 좋지가 않네요. 감기에 걸린 것까지는 아닌데 숨 쉴 때마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이게 어디쯤이 아프냐면 명치에서 그 쇄골 가운데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숨을 이렇게 깊게 들이쉬면 뭔가 간질간질합니다. 쇄골 좀 아래쪽인 것 같기도 하고. 쇄골이 어딘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상추 씨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빨리 제 목이 나아지길 기도를 해주세요. 네. 목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지러우면 영상을 찍기가 힘드니까 혹시라도 제가 목이 계속 아파서 영상을 못 찍으면 많이들 아쉬우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 주세요. 협박입니다. 네. 제가 없는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제는 저 없이 안 될걸요. 네. 다들 중독되셔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 남자 이 양반이 뭔 헛소리를 이렇게 맨날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독이 되셨다는 걸 아마 벗어나려면 한참 걸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마구마구 만들 수 있도록 제 목이 나아지길 빨리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목이 오늘은 아마도 물을 좀 더 많이 마시고 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었고요. 유자 씨가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화요일마다 이제 오리역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한 8시 30분 정도? 그때 유자 씨가 출근을 합니다. 하윤이는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원래는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깨는데 오늘은 엄마 출근할 때 깼어요, 하윤이도.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같은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일어나서 간단히 밥 먹이고 좀 챙길 거 챙겨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쓰는 그 이불도 빨아서 오늘 가져가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이불도 챙겨서 같이 갔었고요. 요즘에는 점심은 어린이집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밥을 먹이고 있고 간식도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거를 먹을 수 있는 날에는 따로 간식을 준비 안 하고 어린이집 걸 먹이고 있고 너무 조금 간이 너무 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간식이거나 아니면 좀 당류가 많이 포함된 간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간식이 나올 때는 따로 저희가 또 간식을 싸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 한 달 식단표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한 달 식단표가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집에서는 거의 무염식으로 하는데 어린이집 밥은 이제 간이 조금 되어 있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했던 건 점심에 좀 간기가 있는 밥을 먹으면 혹시라도 아침 저녁에 안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간이 된 것보다는 맛이 없을 테니까. 근데 다행히도 아침 저녁도 뭐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는 거를 라이브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행히 잘 먹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텀블러에다가 물을 좀 담아서 보내고 그 어린이집에서 마실 물 그리고 그 빨대처럼 되어 있는 이제 분유병
그거랑 이제 그냥 분유병, 젖병. 네, 거기다가 이제 낮잠 잘 때 우유를 좀 담아가지고 먹으면서 자거든요,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 네, 그것도 좀 이제 그냥 젖병 없이 우유 없이 좀 자는 쪽으로 해보려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좀 의논을 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우유 먹으면서 자다가 또 안 먹으면서 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또 재우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한 후에 좀 해볼 생각이고, 어쨌든 먹는 거에 좀 의지하면서 자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못 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생겨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간식이 필요한 날은 간식을 좀 싸서 보내고, 그리고 숟가락이랑 포크 이런 이 정도만 보내고, 원래 그 전에는 뭐 어린이집에서 점심에 먹을 밥도 싸고 간식도 무조건 싸고, 그리고 예전에 분유를 먹였기 때문에 우유 대신에 분유 가루 또 따로 이제 담아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짐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짐이 뭐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등원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예전에 처음 제가 이제 유자씨 복직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참 뭐 어렵더라고요. 네.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막상 챙길 거는 사실 그렇게 가짓수가 많은 건 아닌데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해가지고, 네. 초반에는 좀 어리버리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충 그냥 해도 잘 되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진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등원을 하고 와서 편집을 좀 하다가 오늘은 제 방에 있는 서랍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좀 정리를 하면서 비우고 있는데, 제 방에 있는 게 4단으로 된 서랍장이고, 두 번째 단에 약들이 들어있어요. 비상약들, 뭐 두통약, 뭐 소화제, 감기약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거기가 좀 뒤죽박죽 난장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정리해야지 하다가 오늘 하게 됐고, 일단은 사실 두통약 같은 경우는 자주 먹는 편이라서 좀 오래된 약들이 없었는데, 소화제나 뭐 감기약이나 위장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끔씩 필요해서 사서 먹긴 하는데 그때뿐이고, 그 뒤로는 사실 먹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들이 보통 한 8개나 10개씩 들어있잖아요. 약국에서 사는 약들이. 보통 뭐 한두 개 먹고 꽉 차 있던가, 아니면 많이 먹어봤자 한 4-5개 먹고 절반 정도 남아있던가, 그런 상태에서 소비기한을 다 지난 약들이더라고요. 소비기한을 지난 약들이 많더라고요. 두통약들 빼고는, 그러니까 진통제 계열 빼고는. 그래가지고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싹 버리고, 그리고 그 서랍에 열어보니까 또 안 쓰는 뭐 지금 필요 없는 뭐 전단지, 뭐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유자씨 임신했을 때 받았던 육아 출산 관련된 뭐 그런 종이들, 그러니까 광고 종이들, 버려도 되는 것들, 아니면은 뭐 유모차 뭐 전단지, 유모차 광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덕지덕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치우고 정리를 좀 했더니 한결 좀 많이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제가 정리하는 걸 원래는 정리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편인데, 정리를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또 핑계를 대보자면,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유튜브 각이 나올 만한 것들은 좀 컨텐츠로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예를 들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들을 처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뭔가 컨텐츠로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혼자 정리를 하고 끝내도 좋지만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정리를 하면서 뭔가 알게 된 것들, 그리고 나처럼 뭔가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의미가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리를 하는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에 뭔가 하루에 다 찍어야 한다는, 하루에 정리를 다 해버리고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 동안에 몰아서 정리를 하고 몰아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날을 잡고 하루 이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좀 그 시간이 여유 있게 생기기를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더 미루고 약간 이랬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뤘던 게 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건 포기를 했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6년 이상 하고 있지만 그런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딱 뭔가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컨셉을 정해서 그거에 맞는 영상들만 딱 찍어서 유튜브 영상 한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들도 그 한 편의 영상에 스토리적으로도 집중하기가 편하고, 왜냐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딱 보는 내내 뭐 예를 들면 20분짜리 영상이 하나의 그 스토리로 쭉 연결이 되니까 더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잘 찍는 분들이 계셔서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꽤 예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뭐랄까, 영상을 찍기 전에 어느 정도 기획이 되어야 되고 촬영을 하기 전에 뭔가 좀 컨셉이 정해져야 하고 무엇을 찍을지 어떤 식으로 찍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촬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류의 편집과는 잘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예를 들면 유튜버 분들 보면 뭐랄까,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딸기 뷔페를 갔다 왔는데 딸기 뷔페에 갔다 온 것만으로 영상이 막 한 편씩 뚝딱뚝딱 나오더라고요. 물론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해서 나온 이제 결과물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하나의 일상을 한 편으로 잘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스타일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좀 결론을 내렸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잘 안 맞는다기보다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제가 찍는 방식대로 냅다 다 찍은 다음에 다 올려버리기. 물론 뭐 모든 일상을 다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한 동경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런 것들은 포기를 하고 그냥 제가 원래 찍던 방식대로
그냥 해 나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제나 컨셉을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잡고, 네, 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다 처분하고 저희도 미니멀리스트가 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유자씨 옷장도 비우고, 뭐 방도 치우고, 뭐 거실에 안 쓰는 짐도 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나온 옛날 물건들을 보면서 서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원래 이랬는데 우리 방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미니멀리즘은 좋은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약간 주제가 있는, 그 사람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다. 네. 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냥 하던 대로 해야겠다. 네. 뱁새가 너무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가는 큰일이 난다. 네. 물 좀 마실게요. 지금 말을 크게 하면 목이 너무 간지러워서 최대한 작게 하고 있는데 이게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제발 좀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는 녹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서랍 정리를 다 끝내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점심에는 요거트랑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간단히 먹었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외출을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그 삼성 매장이 있는데 좀 이제 구경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번에 나온 그 삼성 갤럭시 S24, 이게 그 삼성 강남 매장 전용 컬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구경도 좀 할 겸, 그리고 삼성 핸드폰도 구경도 좀 할 겸 해서 갔다 왔고요. 요즘에 핸드폰을 다시 좀 갤럭시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아이폰을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저한테 뭔가 필요한 기능인데, 그리고 제 성향상, 아니면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꼭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불편한 게 참 많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잘 썼거든요.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삼성페이를 너무 사랑했었는데, 아이폰을 쓰면서 삼성페이를 못 쓰다 보니까, 물론 애플페이가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현대카드가 있어야지 현재로서는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대카드가 없고, 그리고 교통카드는 또 안 되잖아요. 뭐 이런저런 약간 방법들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삼성페이로 교통카드를 쓰는 것만큼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뭔가 좀 더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별도의 장치들이 없이는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통화 녹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되지가 않다 보니까 뭔가 유료 어플을 쓰던가 좀 더 번거롭게 통화 녹음을 해야 하고, 이게 다른 때는 괜찮은데 뭔가 부동산 관련해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업무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갤럭시를 쓸 때는 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녹음을
활성화를 시켜 놓으니까 뭔가 좀 이제 불안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금 내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그 녹음이 안 되니까 뭐랄까 뭔가 나중에 이 사람이 딴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걱정들. 예전에 이제 막 외주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돈 이제 지급 관련해 가지고 통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삼성폰을 쓸 때는 어쨌든 녹음이 다 되고 있으니까 통화 녹음이 되고는 있으니까 뭔가 어찌됐든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저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내가 곤란해질 만한 것들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느낌이 없었는데 아이폰을 쓰면서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불안해질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가계부도 핸드폰으로 많이 쓰니까 예전에 안드로이드 계열 핸드폰들을 쓸 때는 카드를 긁으면 자동으로 그 가계부에 기록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아이폰을 쓰면서는 그게 뭐 아이폰 보안상 이유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 카드 내역을 보면서 가계부를 수기로 작성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화면 분할 같은 기능이 아이폰에는 없다 보니까 가계부 어플 켰다가 또 은행 어플 켰다가 은행 어플 켜서 이제 뭐 썼는지 보고 어플을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자주 쓰고 많이 쓰고 하는 기능들 중에서 없어가지고 이제 불편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어쨌든 좀 꾹 참고 한번 써본 거죠. 그랬는데 뭔가 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바꾸려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 생각만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꿨던 게 제가 삼성폰 쓰던 게 이제 뭐 한 중급기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플래그십 폰들이 있고 보통 갤럭시 S 시리즈들 그 아래로 이제 조금 가격대별로 중급기, 보급기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쓰던 거는 한 중급기 정도 되는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뭐 전 다 괜찮았는데 그 화면이 좀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뭔가를 찍거나 이러면 화면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좀 물렁거린다 이런 댓글들이 가끔씩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어쨌든 보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영상을 보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바꾸면 덜 흔들린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제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좀 최신 폰 중에서 뭘로 바꿔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리뷰 영상들 중에서는 그때가 갤럭시 S 몇인지 모르겠는데 좀 화면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는 좀 흔들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나? 내가 화면을 좀 덜 흔들리게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나의 목적에 맞는 핸드폰은 어쩌면 아이폰일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아이폰으로 바꾸고 몇 년 정도 써왔는데 처음에는 좀 안 돼서 불편한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 불편한 것들도 좀 적응이 돼서 그냥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써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되는 것들 중에서만 이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아이폰 쓰는 거에 약간
안정기가 찾아왔는데 어차피 맨날 저는 이제 쓰는 것들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막 뭔가 고급 기능들, 뭔가 고급 뭔가 아이폰만의 뭔가 엄청난 기능들, 뭔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고 제가 맨날 쓰는 것들 위주로만 쓰다 보니까 많이 좀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갤럭시 핸드폰은 영상 리뷰 같은 거나 이런 거 봐도 흔들림 걸어다니면서 영상 찍고 해도 흔들림도 전혀 없고 사실 아이폰이랑 뭐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넘어가면은 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 버전 뭐 갤럭시 한 S21이나 22나 이런 거를 좀 중고로 살까 생각도 잠깐 했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좀 걸어다니면서 흔들림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갤럭시 기종이 S20이나 S21 뭐 이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22나 이런 핸드폰은 또 좀 흔들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그럼 최근에 나온 뭐 갤럭시 S24나 뭐 이런 걸 사야 되나 싶다가도 그런 거는 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유튜브를 안 했더라면 저는 그냥 아무 핸드폰이나 써도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별로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아마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저는 그냥 갤럭시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사서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또 영상도 많이 찍다 보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찍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더 하게 되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뭔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좀 화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멋진 화면에 대한 집착? 이런 거는 좀 내려놓았어요. 아이폰을 샀던 것도 뭔가 그래도 아이폰이 핸드폰 중에서는 뭐 카메라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나도 뭔가 이런 장비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내가 아이폰을 사는 것이지 않을까? 그게 노력이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아이폰을 샀던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사실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다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물 좀 마실게요. 아무튼 그런 예전에 그런 좀 집착들 같은 것들 때문에 카메라 같은 경우도 많이 사서 써보고 좀 바꿔보고 좀 기종 변경도 좀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영상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점점 더 굳혀지고 있고 물론 화질도 중요하고 멋지게 영상을 촬영하고 좋은 화질과 멋진 구도와 이런 걸로 찍으면 더 효과가 이제 살아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영상을 찍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좀 힘들고 사실 그런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가 원래 찍던 스타일대로 그냥 소소하게 좀 슴슴하게 가야겠다. 뭔가 멋지게 영상을 찍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그냥 뭐 부러워만 하기로 했다. 네. 그렇게 하려고까지 노력을 하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또 그 아이폰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다들 애플 제품 쓰고 아이폰으로 막 영상 찍고 맥북으로 편집하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쓰는데 내가 보는 유튜버들 저 사람도 아이폰 쓰고 저 사람도 맥북 쓰고 저 사람도 아이패드 쓰고 이러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안 써봐서 그 장점을 잘 몰라가지고 굳이 애플 제품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을 혼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뭔가 저들만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몇 년을 써봤는데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너무 이제 좋은 회사에서 만든 좋은 제품들이지만 뭔가 저랑은 잘 맞긴 하는데 갤럭시 쪽에 나한테 필요한 기능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뭔가 좀 살다 보면 뭐랄까 그 남들이 막 좋다고 하는 거에 좀 휘둘리게 되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나는 그냥 회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그냥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 부동산이 짱이야 회사를 왜 다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 주식으로 임마 200% 300% 수익을 내야지 회사를 왜 다니니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야 회사를 왜 다녀 사업을 해야지 나와서 언제까지 회사에서 노예처럼 살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물론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나한테도 꼭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나랑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삶의 방식적으로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장비나 뭐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근데 뭐 이건 꼭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누가 뭐 좋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깊이 뭔가 공부를 좀 해보고 이게 나한테도 잘 맞겠구나 나한테도 좋은 거겠구나 라고 판단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좀 해보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뭐 그냥 잘 모르면서 남들이 좋다는 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저한테는 그게 애플 제품이었던 것 같다. 괜히 막 내가 앱등이가 된 10가지 이유 막 이런 영상 보면 오 그래 당신에겐 무슨 비밀이 있지? 그러면서 막 그 영상을 뒤져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애플 제품 쓰니까 그래 나도 유튜브 하니까 애플 제품을 쓰면 나에게도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도 저들처럼 멋진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네. 아무튼 하여튼 뭐 몇 년 정도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뭐 이렇게 다시 갤럭시 그러니까 삼성 쪽으로 돌아갈지 계속 애플 제품을 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고민을 해볼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혹시라도 이제 갤럭시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미련은 없다. 한번 써봤기 때문에. 예전에 제 채널에 강가장 채널에 영어 자막을 꽤 많이 달았었어요. 하여튼 꽤 많은 영상에 영어 자막을 달아봤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보던 브이로그 채널이 막 50만, 60만, 70만 되는 그런 채널들이 뭔가 되게 내용은 뭔가 슴슴하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웃긴 것 같지도 않고 막 엄청난 재미가 있고
뭔가 개그 포인트가 있다거나 그런 영상들이 아니고 되게 그냥 잔잔한 영상들인데 조회수가 막 영상 올리면 막 30만 뷰, 40만 뷰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영어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 시청자들이 많아서 조회수가 또 잘 나오나 싶어가지고 나도 좀 해볼까? 그래서 영어 자막을 좀 해봤죠. 그 돈 주고 외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영어 자막 다는 데만 한 몇백만 원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외국인 구독자가 1도 안 늘더라고. 그런 약간 영어 자막을 달았는데 영어권에서는 제 영상이 그렇게까지 좀 잘 팔리는, 좀 매력적인 그런 영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구독자는 몇백만 원을 투자했지만 한 명도 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야, 이 바보야, 그거 구독자도 한 명도, 외국인 구독자 한 명도 안 느는데 돈을 왜 그렇게 낭비를 하니?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외국인 구독자를 모아서 이 정체되어 있던 나의 채널을 한번 다시 떡상을 시켜보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련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어 자막을 몇백만 원을 들여서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더 오랫동안 영어 자막을 했더라면 외국인 구독자가, 영어 댓글을 써줄 외국인 구독자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해볼 만큼 해봤고 미련이 없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홀가분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애플 제품도 저에게는 좀 그런 느낌이고 근데 편집할 때는 맥북을 쓰는데 맥북이 좋은 게 소음이 많이 없어요. 펜 소리가 거의 안 들려가지고 저는 이제 승추씨 녹음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녹음을 할 때 예전에 쓰던 그냥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 그 게이밍 노트북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사실 편집할 때 성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 편집 프로그램은 아주 잘 돌아갔어요. 그냥 쌩쌩 잘 돌아갔는데 소음이 이제 펜 소음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나레이션 녹음을 해야 할 때는 그 펜 소리가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꿨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맥북으로 하니까 펜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히 녹음을 할 수가 있다. 속삭이듯이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딱 유튜브 편집만을 위해서는 너무 좋은 컴퓨터인데 좀 더 다용도로 쓰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사실 저는 원래는 3D 그래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맥북으로 3D 그래픽 작업을 하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하고. 근데 제가 어쨌든 10년 넘게 본업으로 해왔던 일인데 그쪽에 대한 이제 생각이 아직도 조금씩은 있어요. 물론 회사에 취업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서 뭔가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3D 그래픽을 활용한. 근데 지금의 맥북으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3D 작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좀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맥북은 게임이 안 됩니다. 전 원래 게임을 가끔 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 하는 게임이 있는데 사실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었거든요. 가끔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네. 오버워치라는 게임인데 거기에 그 라인하르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5대5로 상대편이랑 싸우는 게임인데 그 라인하르트라는 캐릭터는 덩치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두껍고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망치를 들고 있어요. 그 망치로 상대편 적군을 이제 뚝딱 패는 거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네, 망치로 막 적군과 싸우고 막 총알을 뚫고 들어가서 방패도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뚫고 들어가서 망치로 막 다 부수고 네, 총 쏘는 적들과 싸우고 이런 게 참 뭔가 되게 단순한 캐릭터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을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2년 동안 PC방을 몇 번 갔었습니다. 한 두세 번 갔나? 많이 간 건 아니죠. 많이 간 건 아닌데 가끔 가기도 했었죠. 그 약간 손맛이 그리웠달까? 약간 낚시하는 사람들이 손맛이 그리워서 낚시를 하러 가는 것처럼. 아무튼 네네. 어쨌든 뭐 장비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어쨌든 이 일로 돈을 벌고 있으니 나의 직업이 될 테고 나의 직업이니까 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치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이런 장비들 저런 장비들 많이 사용해 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내려놓긴 했다. 뭐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최근에 좀 안 쓰는 장비들 좀 간추려가지고 당근으로 많이 정리도 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도 뭐 다 합치면 뭐 한 6, 7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정리를 다 했고 최근에 물건을 좀 비우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 각자의 카메라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는 이걸로 찍는 게 좋고 어떤 상황에는 이걸로 찍는 게 좋고 한 게 다 있거든요. 나름의 그 존재의 이유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지니고 있으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을 했었던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하려면 그 카메라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컴퓨터로 옮겨야 하는데 진짜 카메라를 여러 대 썼던 주는 메모리 카드만 한 4, 5개에서 영상을 옮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막 좀 꼬이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 뭐 그랬던 적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좀 더 간소하게 찍고 있다. 물론 그런 멋진 화면에 대한 욕구가 아예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할 뿐더러 내 성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무튼 얘기가 좀 길었는데 네. 아무튼 갤럭시 삼성 매장에서 구경을 잘 했습니다. 매장을 잘 해놨더라고요. 1층에는 핸드폰이 있었고 2층에는 노트북이랑 태블릿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핸드폰도 만져보고 노트북도 만져보고 여러 가지 다 구경을 좀 하고 은행 볼 일 있어가지고 잠깐 은행 들렀다가 이삭 토스트를 먹었어요. 네.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이삭 토스트 쿠폰을 하나 선물해 주셨던 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이삭 토스트 매장이 있길래 토스트랑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윤이 하원하고 이제 좀 놀아주고 밥도 먹이고 뭐 했는데 지금 이제 유자씨가 복직을 한 지 3달째가 2달 반 정도 되어 가잖아요. 하윤이가 이제는 조금 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랑도 잘 놀고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좀 덜 찾고 예전에는 엄마를 계속 찾았거든요. 엄마가 집에
있는데 방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미친 듯이 엄마 방문을 두드렸고, 만약에 엄마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엄마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찾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저랑 좀 더 보내는 시간이 점점 이제 길어지면서 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좀 덜 찾고 저랑도 이제 좀 잘 놉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하윤이랑 좀 놀아주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어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저랑도 잘 놀아줘서 너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하윤이는 유자 씨가 재우고, 저는 항주 씨를 찍고 있고, 아마 유자 씨도 자기 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1시 36분이네요. 목이 계속 간질간질 해가지고 말을 크게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웃는 것도 숨 쉬면서 못 웃겠어요. 뭔가 코에서 콧바람으로만 웃는다고 해야 되나? 목이 너무 간지러워서. 아무튼 제 목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낫으면 영상이 더 많이 나오겠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보다 조금 더 듣기에 어쩌면 말을 작게 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녹화를 끄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요. 영상을 혹시 못 쓸까봐. 듣고 계시다면 쓸만했다는 뜻일 거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